녹정기, 김용 원저, 제국원 고장. 9. 아가를 강간하려는 위소보. 위소보는 웃었다. 제가 돌아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어머니은 우세요? 위춘방은 흐느끼며 말했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 갔었느냐? 나는 양주성 안팎을 두루 찾아다니며 신과 부처님에게 얼마나 많이 빌었는지 모른다. 소보야, 내가 끝내는 이 어미 곁으로 돌아와 주었구나. 위소보는 웃었다. 제가 어린애가 아닌 이상 밖으로 놀러 나가는 것쯤 걱정하지 마세요. 위춘방은 눈물이 가득 찬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이미 많이 컸고 또한 여간 건강해 보이지 않아 속으로 흐뭇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울며 욕을 했다. 이 후레자식, 밖으로 놀러 나가면서 이 애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토록 오래 나가 있었더란 말이냐? 이번에 너에게 순초육을 먹여주지 않는다면 내 녀석은 이 늙은 애미의 무서움을 모를 것이다. 순초육이라 하는 것은 대나무 조각으로 볼기를 치는 것인데 위소보는 오랫동안 맞아보지 못한 터라 그 같은 말을 듣고는 그만 참을 수 없어서 웃었다. 위춘방 역시 웃으면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었다. 그런데 몇 번 닦아주고 고개를 숙여보니 자기의 비단 새 옷의 앞섭자락이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얼굴에도 많은 검정이 묻어있지 않은가? 그만 가슴이 아파온 그녀는 철썩 그의 따귀를 한 대 갈기고 욕을 했다. 나에게는 새 옷이 한 벌밖에 없다. 재작년 설 때 마련한 것으로 몇 번 입지도 않았다. 후레자식, 너는 돌아오자마자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이 애미의 새 옷을 더럽혔으니 내가 어떻게 손님 시중을 들 수 있단 말이냐? 위소보는 어머니가 새 옷이 아까워서 얼굴을 붉히며 노발대발하는 것을 보고 웃었다. 어머니, 아까워할 것 없습니다. 내일 제가 어머니를 위해 새 옷 100벌을 지어드리도록 하지요. 이 옷보다 10배나 더 좋은 옷감으로 해드릴게요. 위춘방은 더욱 화를 냈다. 후레자식, 너는 여전히 허풍만 떠는구나. 너에게 무슨 개방귀 같은 재간이 있었더냐? 너의 그 꼬락서니로 보아 바깥에서 큰돈 벌이를 하고 돌아온 것 같지는 않구나. 위소보는 말했다. 뭐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노름판에서 운이 좋아 약간의 은자를 딴 것입니다. 위춘방은 아들이 노름할 때 수작을 부리는 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지라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가져오너라. 너는 반시진도 못 되어서 그 돈을 모두 써버릴 테니까 말이다. 이번에 저는 많이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위춘방은 다시 손을 들어 그의 따귀를 때리려고 했다. 위소보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찌검을 피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보자마자 손을 뻗쳐 나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은 북쪽에는 공주, 남쪽에는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그가 품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은자를 꺼내려고 했는데 밖에서 귀노가 불렀다. 춘방, 손님이 그대를 부르니 빨리 가봐요. 위춘방은 말했다. 가요. 그녀는 탁자 위의 거울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더니 총총히 다시 지분을 바르면서 말했다. 너는 이곳에 누워있거라. 애미가 돌아와 너를 단단히 신문해야겠다. 너는 가지 말아야 한다. 위소보는 어머니의 두 눈이 걱정스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자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웃었다. 가지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위춘방은 후레자식이라고 욕을 했으나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옷매무시를 고치고 걸어나갔다. 위소보는 침대 위에 누워서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다. 잠시 후 위춘방이 들어왔는데 손에는 주전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안심을 한 듯 몸을 돌려 다시 나가려고 했다. 위소보는 정극상이 그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분부한 것을 알고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했다. 어머니는 손님에게 술을 더 권하려고 하는 건가요? 위춘방은 말했다. 너는 얌전히 누워있거라.
이 애미가 맛 좋은 것을 너에게 갖다 주도록 하마. 위소보는 말했다. 술을 갖다 준다면 제가 몇 모금 맛을 보도록 하지요. 위춘방은 욕을 했다. 이목보 같은 녀석아, 어린애가 무슨 술을 마신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녀는 술주전자를 들고 나갔다. 위소보가 재빨리 판자벽 틈바구니로 살펴보니 옆방에는 여전히 사람이 없었다. 그는 즉시 옆방으로 들어가 괴짝을 열어젖히고 늙은 주모의 미춘주를 꺼내 자기 방으로 가져와 이부자리 안에 숨기고 병마개를 뽑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정극상이라는 그 후레자식이 나의 술에다 독약을 타겠다고 했지. 내가 너에게 먼저 선수를 치겠다. 얼마 되지 않아 위춘방은 술을 잔뜩 담은 주전자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빨리 2모금만 마셔라. 위소보는 침대 위에서 술주전자를 받아들고 1모금 마셨다. 위춘방은 아들이 놀러온 표객의 술을 훔쳐 마시는 모양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측은하고 사랑스럽다는 빛을 얼굴 가득히 띄웠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에 검정칠이 많이 묻었군요. 위춘방은 재빨리 거울 앞으로 가서 얼굴을 닦았다. 위소보는 술주전자를 들어서 이불 속에다 약간 술을 쏟고 미춘주를 반병이나 주전자 안에 쏟아부었다. 위춘방은 얼굴에 검정칠이 묻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대뜸 아들이 수작을 부려 자기를 한눈 팔게 하고서 술을 다 처먹으려 한다는 것이라 생각하고 즉시 몸을 돌려 술주전자를 빼앗으며 욕을 했다. 후레자식, 너는 이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녀석인데 내가 너의 잔꾀를 모를 줄 알고? 옛날에는 술을 마실 줄 모르더니 이번에 밖으로 나가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온갖 나쁜 짓은 모조리 배웠나 보구나. 위소보는 말했다. 어머니, 그 상공은 성질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에게 술을 더 마시게끔 하세요. 그가 취해서 아무 소리도 못할 때 다시 그 상공을 속여 은자를 가로채는 것은 쉬운 노릇이에요. 위춘방은 말했다. 이 어미가 한평생 이 장사를 해왔는데 그런 수작을 내게 배워야 하겠느냐?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아들의 생각이 매우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후레자식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야말로 매우 기쁜 일이다. 오늘 밤 어떤 망할 놈이 나에게 밤을 함께 새우자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늙은 어미는 너와 함께 잠을 자고 싶구나. 그녀는 술주전자를 들고 총총히 나갔다. 위소보는 침대에 누워 의기양양하여 생각을 했다. 나는 정말 복을 타고난 장수이다. 정가라는 못난 도적은 왜 하필이면 데리고 놀 사람이 없어서 나의 의부사비 노릇을 하려고 했을까? 오늘 내가 일검을 찌르고 그 위에다가 화시분을 뿌려놓지 않나 두고 봐라. 정극상의 상처에 화시분을 뿌리면 얼마 되지 않아 한 줌의 노란물이 되어 아가가 깨어나서 그녀의 오라버니가 종적도 없이 사라진 것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로서는 머리가 깨지도록 생각한다 해도 어찌된 노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기랄, 그대는 오라버니 하고 몇 번 불러보려무나. 앞으로는 더 이상 그를 부를 수 없을 테니. 그는 생각할수록 신이 나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감로청 밖으로 가서는 안을 살펴보았다. 정극상은 이때 막 술잔을 비우고 있었으며 아가는 술잔을 들어 입에 막 갖다 대고 한 모금 살짝 마시고 있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다시 정극상의 잔에다 술을 따랐다. 정극상은 손을 내저었다. 나가시오 나가. 그대가 시중들 필요는 없소. 위춘방은 대답을 하더니 술주전자를 놓으며 옷 소매자락으로 슬쩍 접시에 화태편을 가렸다. 위소보는 빙그레 웃으며 생각했다. 나는 곧 화퇴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는 재빨리 어머니의 방으로 되돌아갔다. 얼마 후 위춘방은 그 화태편을 가지고 들어오며 웃었다. 후레자식, 내가 밖에서 죽었다면 이토록 맛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 그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침대가에 앉아서 아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머니는 술을 마시지 않았나요? 나는 이미 몇 잔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더 마시면 취할 것이다. 그러면 내 녀석이 다시 뺑소니 치지 않겠느냐?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취해 쓰러지지 않는다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가지 않겠어요. 어머니,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잠을 자지 않았군요. 오늘 밤 어머니는 그 연병할 두 사람을 모시지 말고 이곳에서 저와 함께 자도록 하세요. 위춘방은 크게 기뻐했다. 아들이 자기를 이토록 염려해주는 것을 보니 그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위소보가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나니 마침내 어미가 좋은 것을 깨닫게 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위춘방은 환히 웃으며 말했다. 좋다. 오늘 밤은 이 애미가 우리 아들과 함께 잠을 자도록 하겠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머니, 저는 밖에 있었지만 하루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자, 제가 어머니의 옷을 벗겨드릴게요. 그의 아첨 떠는 재간은 황제, 교주, 공주, 사부에게 이미 커다란 효험을 본 바가 있었다. 그 아첨을 친어머니에게 쓰자 놀랍게도 즉시 기이한 효과를 가져왔다. 위춘방은 표객들을 많이 상대해 온 만큼 남자의 손이 몸에 와닿을 때 그야말로 그 남자가 목석처럼 여겨질 뿐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손을 뻗쳐 자기의 옷고름을 풀어주자 그만 전신이 시큰거리고 맥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킥킥 웃었다. 위소보는 어머니의 겉옷을 벗겨주고서 그녀의 허리띠를 풀어주려고 했다. 위춘방은 채타더니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웃었다. 내 스스로 벗지.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었다. 그리고 그 바지를 꺼내 이불 위에 놓았다. 위소보는 두 덩어리의 은자를 꺼냈다. 모두 30여 냥이나 되는 은자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이것은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위춘방은 너무나 기뻐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네, 너를 대신해서 잘 간수하마.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너의 마누라를 맞아들이는 데 쓰자구나.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잠시 후 마누라를 맞으러 간답니다. 그는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고 말했다. 어머니, 빨리 주무세요. 저는 어머니가 잠든 것을 보고 난 후에 자겠어요. 위춘방은 웃으며 욕을 했다. 후레자식, 정말 수완이 늘었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온종일 피곤해진 몸에다 다시 몇 잔의 술을 들이켜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마음이 안정되어 깊은 잠에 빠졌다. 위소보는 그녀의 코 고는 소리를 듣자 손발을 살금살금 움직여서 문가로 다가갔다. 그러다 마음속에 움직이는 바가 있어서 다시 돌아와 어머니의 바지를 모기장 위에 던져놓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어머니가 깨어나시게 되었을 때 바지가 없어진 것을 알면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감로청 밖으로 걸어가서 안을 살폈다. 정극상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뒤로 하고 누워있는 상태였고 아가는 탁자 위에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잠시 기다렸다. 두 사람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곧바로 감로청 안으로 들어가 손을 뒤로 하여서 문을 닫으려다가 곧 생각을 바꾸었다. 문을 급히 닫을 필요는 없다. 만약 저 녀석이 일부러 취한 척하고 있는 거라면 문을 닫아두면 도망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비수를 뽑아들고 가까이 다가가서 두 손을 뻗쳐 정극상을 밀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여전히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다시 아가를 밀어보았다. 그녀는 두 마디를 했을 뿐 몸을 일으켜 앉지 못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가는 술을 적게 마셨기 때문에 얼마 후에 깨어날 것이다. 그러면 매우 위험하지. 그는 비수를 신발목에 다시 꽂고 그녀를 똑바로 앉도록 부축했다. 아가는 두 눈을 꼭 감고 애매하게 말했다. 오라버니, 저는
더 마실 수가 없어요.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누익 한 잔 더 하시구려. 술을 잔에 가득 따라서 왼손으로 그녀의 조그만 입을 벌리고 술을 쏟아부었다. 아가가 흐릿한 상태에서 그 미춘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너와 더불어 중매를 가운데 두고 정식으로 천지신명께 절을 했다. 그런데 너는 이 지아비와 동방화촉을 밝히려 하지 않고 여춘원에 와서 갈보 노릇을 하며 이 지아비가 연병할 녀석이 되어 너의 머리를 얹어주도록 만들었으니 너야말로 진정으로 천한 개뼈다귀구나. 아가는 본래 술에 약했다. 그녀는 술이 취한 데다 촛불 아래서 보니 더욱더 간드러지고 화사해 보였다. 위소보는 크게 음심이 동하는 것을 느끼고 정극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취했든 아니면 깨어있든 상관하지 않고 아가를 비스듬히 안아들고 감로청 옆에 있는 커다란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커다란 방은 바로 호객이 유숙하는 데 사용했다. 커다란 침대는 폭이 6자가 되고 비단 금침으로 꾸며져 있어 화려했다. 위소보는 아가를 침대 위에 가만히 눕히고 되돌아와서 촛대를 가지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 탁자 위에 놓았다. 아가의 얼굴이 불그스름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욕정이 불끈 솟구쳤다. 몸을 굽히고 그녀의 장포를 벗기자 몸 안에 걸치고 있는 엷은 녹색의 네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가 손을 뻗쳐 그녀의 네의 단추를 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한 사람이 달려들어왔다. 막 고개를 돌리려고 했을 때 따은 머리가 바짝 조여지면서 귀를 다시 위춘방에게 잡혔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어머니, 빨리 손을 놓으세요. 위춘방은 욕을 했다. 후레자식, 우리가 가난하기는 하지만 기녀원의 규칙을 어길 수는 없다. 양주의 구대명원에서 어느 누가 손님의 돈을 훔치더냐? 빨리 나가자. 위소보는 급히 말했다. 나는 남의 돈을 훔치려는 게 아니에요. 위춘방은 힘을 써서 그의 따은 머리를 잡아당기고 죽어라 하고 그를 끌고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욕을 했다. 내가 손님의 돈을 훔치지 않겠다면 남의 옷을 풀어서 무엇하려고 했단 말이냐? 이 수십 냥이나 되는 은자는 반드시 도둑질을 해온 것이겠지? 고생해서 키워놓았더니 결국 너는 도적이 되고 말았구나. 위춘방은 그만 자기의 신세가 고달픈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침대 머리맡에 두 덩어리 은자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위소보는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만약 그 손님이 남장한 여인이고 기실은 자기의 마누라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첫째로 말이 길어지고 둘째로 어머니가 고지 들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째서 남의 돈을 훔치겠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저의 몸에는 이처럼 많은 은자가 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한 웅큼의 은표를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 이 은자들은 제가 모두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잘못될까봐 천천히 드리려고 한 거예요. 위춘방은 기백냥이나 되는 은표가 수십 장이나 되는 것을 보고 그만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이 좀도두가 내가 역시 그 두 상공의 몸에서 훔쳐낸 것이 아니냐? 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많은 은자를 벌 수는 없으니 빨리 되돌려 주어라. 우리들은 기녀원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고 재간이 있으면 바가지를 씌워 10만 냥이든 8만 냥이든 벌 수 있다. 하지만 연병할 녀석들이 스스로 바치는 것을 받을 뿐이다.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훔친다면 인왕신이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내세에 다시 좀도둑질을 하게 될 것이다. 소보야, 이 모두 너를 위해 말하는 것이다. 그녀는 음성마저도 부드럽게 하고서 다시 말했다. 그 사람들이 내일 깨어나서 이 많은 은자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어찌 떠들지 않겠느냐? 아문의 포졸 나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발각된다면 너는 피가 터지고 살이 썩도록 곤장을 맞지 않겠니? 소보야, 우리는 남의 은자를 가질 수는 없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 아들이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말이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니 어떻게 설명을 할 수도 없구나. 만약 일이 시끄러워지고 주모와 귀노까지 알게 되면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을 그르친다. 문득 그는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어 말했다. 좋아요. 좋아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감로청으로 가서 한 웅큼의 음표를 모조리 정극상의 품에 집어넣고 자기의 주머니를 다 뒤집어 보이며 말했다. 제게는 한 냥의 은자도 없어요. 이제 안심하셨지요? 위춘방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좋다 그래야지. 위소보는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옛날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채타고 웃었다. 위춘방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그의 이마에다 꿀밤을 한 대 먹이더니 욕을 했다. 내가 일어나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내가 좋지 않은 일을 하러 간 줄 알았지. 그녀는 참지 못해 웃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아이쿠, 야단났어요. 대변이 마렵군요. 막 쏟아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는 배를 감싸 안고 총총히 걸어나갔다. 위춘방은 그가 감로청으로 달려갈까봐 걱정을 했으나 그가 후원 변소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서야 안심을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다시 화청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 어미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위소보는 측문으로 걸어와서 나는 듯 행원으로 되돌아갔다. 문을 지키던 친이병은 손을 뻗쳐막으며 호통을 내질렀다. 못하는 사람이냐? 나는 흠차대인인데 너는 나를 몰라보느냐? 그 친이병은 깜짝 놀라 자세히 바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흠차대인인지라 재빨리 말했다. 예, 대인. 위소보는 그 친이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말했다. 쌍아, 빨리 나를 도와 흠차대인의 모습을 되찾도록 해주시오. 그는 애를 써서 장삼을 벗었다. 쌍아는 그가 얼굴을 씻고 옷을 바꿔 입도록 시중을 들고 웃으며 물었다. 흠차대인께서는 미행하셔서 조사한 결과 진상을 알아내시게 되었나요? 알아냈소. 이제 우리들은 가서 사람을 잡기만 하면 돼요. 그대는 빨리 친이병의 옷을 입고 다른 8명의 친이병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오. 서천천 나으리들을 불러야 하나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극상과 아가는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으니 잡는데 조금도 힘들 것이 없다. 서천천 일행이 뒤따라간다면 또다시 나에게 그 정가라는 못난 녀석을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친이병을 데리고 가서 거드름을 피우며 나의 어머니와 주모와 귀노를 놀라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말했다. 그럴 필요 없소. 쌍아는 친이병의 복장을 하고 말했다. 증소절을 불러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친이병들 가운데 오로지 그녀와 증유 2사람만이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소녀는 이미 며칠 동안 함께 지내게 되자 매우 친밀해져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가를 안아서 이곳으로 옮겨오려면 그녀 혼자서는 힘들고 반드시 2사람이 떠매고 와야 한다. 흠차대인이 아랫사람들 앞에서 손을 쓸 수는 없고 또한 친이병의 냄새나는 손으로 내 마누라의 향기나는 몸을 만지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는 말했다. 매우 좋소. 그녀를 불러 함께 가도록 하시오. 그러나 왕옥파의 그 사람들은 부르지 않도록 하시오. 증유는 몰래 친이병의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삽시간에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위소보는 두 소녀와 8명의 친이병을 이끌고 다시 여춘원으로 갔다. 2명의 친이병을 앞세워 문을 두드리며 호통을 크게 내질렀다. 참장 대인께서 오셨다. 빨리 문을 열고 영접하라. 친이병들은 당부를 받아 위소보가 참장이라고 꾸며서 말했다. 늙은 주모와 귀노들을 놀라게 하는데 참장이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한참 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대문이 삐거덕하고 열리면서 한 명의 귀노가 나와 전전긍긍하며 말했다. 손님, 어서 오세요. 그가 위소보를 알아볼까봐 감히 쳐다보지 못하도록 한 명의 친이병이 호통을 내질렀다.
참작 나으리께서 왕림하셨다. 늙은 주모는 시중을 잘 들도록 해라. 위소보가 대청에 이르자 늙은 주모가 나와서 맞아들였다. 그녀는 위소보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으리께서는 화청에 오르시어 차를 드시도록 하십시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볼 필요도 없다. 다만 그들에게 분부해서 아가와 정극상을 떠매고 가도록 해야지. 늙은 주모는 평소 손님들을 접대함에 있어서 매우 치밀했다. 그리고 관리들이 나서면 더욱더 공손하고 깍듯이 대했다. 그는 감로청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보니 주석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정극상은 여전히 의자에 반쯤 누워있는 자세 그대로였다. 그가 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옷차림이 화려한 한 사람이 걸어오더니 입을 열었다. 위대인, 안녕하셨소? 위소보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지? 그 사람을 쳐다본 순간 위소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얼른 허리를 굽혀서 신발목에 비수를 뽑으려고 했으나 갑자기 손목이 바짝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등 뒤에서 누군가 그의 손목을 잡고 냉랭히 말했다. 얌전하게 앉아. 손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왼손으로 그의 뒷덜미를 잡고 그의 몸을 들어올려 의자에다 밀어붙였다. 위소보는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쌍하의 날카로운 호통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그 사람을 향해 덮쳤다. 증유 역시 앞으로 나아가 협공을 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금이의 공자가 손을 들어 그녀를 후려치자 두 사람은 즉시 싸우게 되었다. 위소보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 금이의 공자는 원래 여자인데 역시 남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아가의 사저 아기였다. 쌍아와 싸우는 사람은 키가 크면서도 야윈 몸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서장의 라마 상결이었다. 그는 평복 차림을 하고 있었고 머리에는 모자를 눌러쓰고 뒤통수에는 가짜 따은 머리를 내려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옷차림이 화려한 사람은 바로 몽고 왕자 가리단이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정말 멍청하구나. 분명히 정극상이 가리단 왕자와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어째서 이를 방비하지 못했을까? 나는 아가만 보면 그만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내 성이 뭔지도 잊어버린다. 제기랄, 나의 성이 무엇인지는 본래 모르는 것이니 탓할 수도 없구먼. 이때 쌍아가 아이쿠 하는 비명을 질렀다. 어느덧 상결에 의해 혈도를 짚히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때 증유는 여전히 아기와 매섭게 싸우고 있었는데 아기의 초식은 정묘했으나 손씀씀이에 힘이 실리지 않아. 몇 번 증유를 적중시키기는 했지만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상결이 가까이 다가가더니 금세 증유를 쓰러뜨렸다. 두 명의 친위병들은 상결에게 혈도를 짚혀 쓰러지거나 가리단에게 맞아 죽었으며 대청박 뜰 안에 내동댕이 쳐졌다. 상결은 냉소를 흘리더니 의자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위 대인, 그대의 사부는 어디 계시오? 그리고 두 손을 뻗쳐 곧장 위소보의 코앞에 갖다 댔다. 그러고 보니 그의 10개 손가락은 모조리 한 토막씩 없어진 상태였다. 본래 손가락은 3마디인데 지금 그의 손가락은 2마디밖에 남아있지 않아. 지극히 이상야릇하고 몸서리 쳐지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그날 그는 경서를 펼치다가 내가 뿌린 독에 손가락이 닿았구나. 죽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악랄하게도 자기의 10개 손가락을 모조리 잘라내고 살아났구나. 오늘 내가 이자의 손안에 있는 이상 보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나의 10손가락을 모조리 한 토막씩 잘라내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만 나의 머리통을 한 토막 잘라낼까 봐 두렵구나. 상결은 그가 놀라 멍청해진 것을 보고 무척 의기양양해져 말했다. 위 대인, 그날 나는 그대가 어린애인 것을 보고 그대가 조정해서 아주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몰라 배웠소. 신뢰 많이 했소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감당할 수 없소이다.
그날 저 역시 그대를 그저 평범한 라마로 생각했지 대단하신 영웅인 줄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상결은 코웃음 치더니 물었다. 흥, 그대는 어떻게 내가 영웅인 줄 알았소? 위소보는 말했다. 그 어떤 자가 경서에다 극독을 뿌려 우리 사부님을 해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부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손을 뻗쳐 만지지 않았소이다. 그대가 그 경서를 꼭 봐야 한다기에 우리 사부님은 어찌할 수 없어 그대에게 준 것이외다. 때라마 그대가 손가락이 중독된 이후 즉시 결단을 내려 독수의 손가락을 잘라낸 것을 보면 정말 알 수 있지요. 자기의 목을 잘라 자살하는 것은 쉬워도 자기의 열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대영웅도 하지 못한 노릇이 아니겠소? 과거 관훈장이 뼈를 깎고 중독된 독을 치료할 때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고 하나 그건 역시 다른 사람이 그의 뼈를 깎아낸 것으로 그 자신더러 손가락을 자르라고 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외다. 그대는 관훈장보다 더 무서우니 자고로 천하 제일 가는 대영웅이 아니겠소? 상결은 그가 아첨을 떨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와 같은 말을 듣는 순간 꽤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날 그 자신은 모질게 마음을 먹고 10개의 손가락을 잘라내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두 손은 물론 병신이 되었고 무공도 많이 약해졌다.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자기가 그토록 용기 있게 일을 처리한 것은 그 자신이 생각해도 자랑스러웠다. 그가 12명의 사제를 데리고 중원으로 들어와서 42장경을 빼앗으려고 한 결과 12명은 모조리 목숨을 잃었고 자기는 두 손이 불구가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이 운수 사나운 일을 그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들먹이지 않았고 또한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어찌하여 10개의 손가락이 잘렸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소보의 그와 같은 말은 처음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상결대라마는 음침한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몇 가닥의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위 대인, 우리들은 그대가 양주로 왕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두들 약속을 하고서 그대와 만나고자 한 것이외다. 그대는 전문적으로 평서왕의 일에 회방을 놓고 그 어르신의 큰일들을 많이 그르치게 했소이다. 부마가 운남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자 한 것을 저지한 사람도 그대가 아니었소? 녹정기, 김용원저, 제국원 10장. 10. 상결 라마와 가리단 왕자. 위소보는 말했다. 여러분들은 소식이 빠르기도 하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에 제가 북경을 나설 때 황상께서 무슨 분부를 하셨는지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상결은 말했다. 가르침을 받겠소. 가르침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황상께서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소보, 그대가 양주로 가서 일을 처리하면 오삼계가 사람을 보내 찔러 죽이려고 할 것이니 짐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 다행히 그의 아들이 짐의 손에 있으니 만약 그대에게 어떤 병고라도 생기면 짐은 오응웅. 그 녀석으로 하여금 똑같은 병고를 당하도록 할 참일세. 오삼계가 사람을 시켜 그대의 새끼손가락 하나를 자른다면 오응웅도 새끼손가락 하나가 잘릴 것이네. 오삼계 그 늙은 녀석이 사람을 시켜 그대를 죽인다면 그야말로 자신이 아들을 죽이는 결과가 되겠지.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소이다. 황상, 저는 다른 사람의 아들 노릇은 모두 할 수 있어도 오삼계의 아들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소이다. 황상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셨소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양주로 오게 된 것이외다. 상결과 가리다는 서로 한번 쳐다보더니 안색이 약간 변했다. 상결은 말했다. 왕자 전하와 나는 이번에 양주로 와서 그대를 찾으면서 황제가 보낸 흠차라면
반드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이 멀리서 바라보니 옛날부터 아는 사이이며 이 아기 소저마저도 그대를 알고 있더군요. 위소보는 웃었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죠. 아기는 탁자 위에 젓가락 하나를 들더니 그의 이마를 쿡 찌르며 쳇 하며 물었다. 누가 그대와 좋아하는 사이지? 상결은 말했다. 우리는 대만의 정 둘째 공자와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소. 원래는 어떻게 그대에게 손을 쓸까 상의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대가 스스로 찾아와 주었으니 우리는 쓸데없는 수고를 덜게 되었구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소이다. 황상은 왕자의 부하인 그 텁석부리 한천마에게 사흘 동안 신문을 하여 모든 것을 알아내셨소이다. 상결과 가리다는 한천마란 이름을 듣자 모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물었다. 뭐라고? 위소보는 말했다. 그것도 뭐 대단하지 않은 일이 왜다. 황상은 한천마와 썰라썰라하고 말했는데 나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소. 후에 황상께서는 그에게 많은 은자를 내리고 병부상서 명주대인 수하로 들어가 일을 처리하도록 일렀소. 그리고 사흘도 안 되어 나를 보내서 그에게 빨리 지도를 그리라고 재촉했소. 그와 같이 군을 거느리고 쌍무를 하는 일은 나 역시도 모르는 일이었소. 그래서 나는 황상께 말했소. 황상, 몽고와 서장은 너무나 추운 곳이라 황상께서 군사를 보내 싸우겠다면 소신은 황상에게 휴가를 얻어서 양주 땅처럼 요란하고 시끌시끌한 세상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다는 얼굴 가득 우려의 빛을 띠고 물었다. 그대의 말은 소황제가 군사를 보내 몽고와 서장을 친다는 것이요?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와 같은 일은 나도 잘 모르겠소. 황상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소. 우리는 단지 늙은이 하나만 상대하는 것이 가장 좋네. 만약 몽고와 서장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들을 친구로 여길 것이고 그들이 만약 늙은 녀석을 도와준다면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며 부득이 먼저 선수를 쳐서 제압할 수밖에 없지. 상결과 가리다는 그를 쳐다보며 마음이 약간 누그러진 듯 의자에 앉았다. 가리다는 한천마의 상태에 대해 물었는데 위소보는 그의 얼굴 모습과 행동 거지를 생생하게 묘사해 들려주었다. 이렇게 되자 가리단과 상결은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위소보는 그들 두 사람이 눈살을 살짝 찌푸리는 것을 보고 그들 두 사람은 한천마가 청나라에 투항했으며 몽고와 서장 그리고 오삼계가 결탁한 일을 이제 소황제까지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서 강희가 먼저 손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쌍하와 징유도 모조리 혈도를 짚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8명의 친위병 가운데 태반은 이미 저승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소보는 이번에 살그머니 여춘원으로 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신분에 얽힌 비밀이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서천천, 장용, 조재현 등을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았다. 때문에 자기가 상대방 사람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젖을 담듯이 되고 양주에서 유명한 사자두라는 요리처럼 지지고 볶여 심지어는 개의 기름을 더 보탠다 해도 달려와서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따라서 빠져나갈 계책이 없으면 아무렇게라도 짓거리는 것이 앉아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 말했다. 황상께서는 가리단 왕자가 무공이 고강하고 영웅으로서 적수가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 매우 탐복하셨소이다. 가리단은 웃으면서 물었다. 황제께서도 무공을 연마하셨소? 어떻게 나에게 무공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선 물론 무공을 아시죠. 그리고 또 그럴싸하답니다. 전하가 그날 소림사에서 솜씨를 크게 보여 소림사 방장으로 하여금 기꺼이 졌음을 시인하도록 했고 달마장이나 나한당 그리고 반야당 수자들이 모두 당하지 못하겠다며 혀를 내두르도록 공격하지 않았소? 형제는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을 황상께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이 왜다. 그날 가리다는 소림사에서 그야말로 날개를 꺾인 상태에서 돌아갔었다.
그런데 이때 위소보가 그를 위해 허풍을 떨어주자 상결 앞에서 체면이 서는 노릇인지라 얼굴에 득이의 빛을 띄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소림사 방장 회총 대사의 무공을 무림해서는 역시 첫째나 둘째로 손꼽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왕자 전하가 소매자락을 이렇게 한번 휘두르자 회총 방장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다행히 그가 앉을 때 엉덩이 아래에 방석이 있어서 그의 늙은 뼈는 다치지 않았지요. 기실 그날 가리다는 회총이 소매자락을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는데 위소보는 거꾸로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회총 사형은 나에게 잘 대해주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제의 몸뚱이가 피를 뿌리게 되는 재난을 만났으니 당장이라도 자화하여 왕생극락하게 되었으니 어찌할 수 없구나. 부득이 공은 바로 색이고 색은 바로 공이라 사형의 이김은 바로 패한 것이고 패한 것이 바로 이김이 아니겠는가.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며 속으로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굴리느라고 고심 중이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흘낏 보니 아기가 웃는 듯 많은 듯한 표정을 짓고서 아리따운 눈을 들어 가리단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에는 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저 고약한 소전은 몽고 왕비가 되고자 하는구나. 그는 말했다. 황상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소이다. 가리단 왕자는 무공이 고강하고 얼굴 모습 또한 준수하니 왕비를 맞는다면 젊고 아리따우며 무공이 높은 소녀를 맞아들여야 할 것이네. 그리고 그는 홀깃 아기를 쳐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얼굴은 빨개졌으며 그 표정에 무척 관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어 말했다. 진원어는 천하 제일의 미녀라 일컬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가리다니 무엇 때문에 그녀를 취하겠소? 아기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가 진원원을 맞아들인다고 누가 말했어요? 또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는군. 가리단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소?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말했지요. 황상께 알립니다. 가리단 왕자 전하에게는 서로 좋아하는 소저가 있는데 아기 소저라고 하지요. 아기는 채 하고 코웃음 쳤으나 얼굴 표정으로 보아 매우 흐뭇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가리단은 싱글벙글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소보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기 소저의 무공은 천하에서 세 번째이며 그저 상결대라마와 가리단 왕자 전하만 미치지 못할 뿐이고 황상보다는 헤헤헤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소신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니 황상께선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상결은 위소보의 말을 듣고 심정이 약간 답답해졌다. 그런데 위소보가 황제에게 자기를 무공에 있어서 천하 제일이라고 했다지 않은가? 이 꼬마가 말하는 것은 10마디 가운데 믿을 것은 반도 없지만 상결 역시 그만 의기양양해져서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위소보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자 황상께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소이다. 나는 믿을 수 없는걸. 그 나이 어린 소저의 무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설마 그의 사부보다 뛰어나겠는가.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지요. 황상께선 잘 모르십니다. 그 소저의 사부님은 몸에 100일을 걸친 여승인데 무공이 무척 고강해서 천하에 세 번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결대라마와 무공을 겨루었을 때 상결대라마가 후려친 일장을 감당해내지 못해 그 사부는 전신의 내공이 종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공이 천하에서 세 번째 간다는 칭호를 그녀의 제자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기는 그가 자기의 사문 내력을 밝히는지라 속으로 놀람과 의아함을 금하지 못했다. 그는 어찌하여 나의 사부님을 알고 있을까? 상결은 군안과 손을 쓴 적이 없었으나 12명의 사제들이
모조리 그의 사부손 아래에서 비명 행사한 만큼 그 일을 한평생 가장 큰 치욕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위소보가 군한이 자기의 일장에 얻어맞아 내공이 흐트러졌다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얼굴에 금을 갖다 붙이는 격이었다. 사실 상결과 가리단이 앞서서 가장 걱정한 것은 위소보가 자기들의 꼴사납던 사실을 들춰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같이 재빨리 이 사람을 죽여 입을 봉하리라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듣고 보니 자기네들이 크게 패한 일을 크게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지라 서둘러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상결은 아기를 잠시 동안 응시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야 그대가 백의인의 제자인 것을 알았구나. 이 가운데는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있다. 아기는 물었다. 그대는 진원원 뭐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이죠? 위소보는 말했다. 그 진원원은 내가 곤명에서 친히 만나본 적이 있었소이다. 솔직히 소저에게 말해서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았으며 천하 제일의 미녀라는 칭호는 정말 명불허전이었소.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나자마자 혼이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전신이 벌벌 떨렸으며 속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소. 아기 소저, 그대의 삶의 아가는 매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만 진원원에 비하면 용모나 자태에 있어서 훨씬 뒤떨어진다오. 아기는 물론 아가의 얼굴이 절세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소보가 아가에게 넋이 빠져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그마저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승복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대라는 사람은 알고 보면 나이 어린 새꼴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약간 자색이 뛰어나면 그저 몇 배로 불려서 이야기를 하곤 하지. 진원호는 금년에 적어도 40은 되었을 터인데 설사 옛날에는 아름다웠다 해도 지금은 아름답지 않을 것이 아닌가요?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틀렸소, 틀렸소. 아기 소저, 그대는 금년에 18, 19세에 불과해서 물론 아름다워도 더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러나 다시 30년이 지난다 해도 여전히 아름답기 이를 데 없을 것이요. 그대가 만약 믿을 수 없다면 내 그대와 무슨 내기를 해도 좋소. 만약에 30년 이후 그대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나는 내 목을 잘라 그대에게 드리리다. 아기는 훗 하고 웃었다. 어떤 여인이든 자기를 가리켜 아름답다고 하면 자연 흐뭇하게 여긴다.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와 같은 칭찬을 해주니 그녀로서는 더욱더 흐뭇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자기의 용모에 대해서 퍽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니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 해도 자기는 그렇게 추해 보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그녀가 내기에 응낙하겠다는 대답을 하길 바랐다. 그렇다면 가리다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서 자기로 하여금 다시 30년을 더 살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가서 다시 이기고 지는 것을 결판낸다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상결이 코웃음 치더니 냉랭히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대는 오늘 밤을 넘길 수가 없소. 아기 소저의 30년 후에 아름다운 얼굴을 볼만한 복을 갖지 못했소이다. 위소보는 헤헤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상관이 없소이다. 그저 데라마와 왕자 전하께서 나의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30년 후 어느 날 이 위소보가 성견지명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이 아니겠소? 상결과 가리단 그리고 아기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제가 곤명에 간 것은 몇 달 전의 일이외다. 제가 건영공주를 데리고 가서 오삼계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던 사실을 그대들 세 분도 알고 있을 것이요. 본래 이것은 매우 큰 경사였지만 곤명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거리마다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몇 집 건너지 않아 하나의 관을 볼 수 있었으며, 많은 여인과 어린애들이 상복을 입고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도록 우는 것이 아니겠소? 가리단과 아기는 일제히 물었다. 그것은 또 무엇 때문이요? 위소보는 말했다. 저 역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운남의 벼슬아치에게 물었으나 모두들 얼버무리려고 들며 말을 하려 하지 않았소. 후에 제가 친위병을 보내 수소문을 한 결과 그 사실을 알았는데 원래 이날 아침 진원호는 공주가 왕림하신다는 말을 듣고 친히 나와 영접하려고 했었소. 그런데 그녀가 가마를 타고 나서자 10여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모두 실성한 듯 하나같이 그녀를 보려고 밀고 당기며 모두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서로 밀치고 미는 가운데 그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밟혀 죽었다는 것이었소. 평서왕 휘하의 무관과 병졸들이 처음에는 죽어라 하고 탄압을 했지만 나중에 진원원을 보고는 모두들 칼과 창마저 떨어뜨리고 하나같이 입을 딱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진원원을 쳐다보더라고 하지 않겠소. 상결과 가리단 그리고 아기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생각했다. 이 어린애의 말에는 틀림없이 거짓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진원호는 정말 아름답기 이를 데 없을지도 모르니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구나. 위소보는 이 세 사람이 점차 믿는 것을 보고 다시 말했다. 왕자 전하, 평서왕 휘하에 한 명의 총병이 있는데 이름은 마보라고 하지요. 그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리단과 아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두 사람은 마보와 함께 소림사로 간 적이 있는데 어찌 모르겠는가? 가리단은 말했다. 그날 소림사에서 그대 역시 그를 본 적이 있어. 위소보는 말했다. 그 사람입니까? 저는 잊었군요. 그날 저는 그저 왕자 전하가 신공을 크게 펼쳐서 소림사의 고승을 쓰러뜨리는 것을 눈여겨보느라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지요. 설사 겨를이 있다 하더라도 아기 소저의 꽃과 같고 달과 같은 용모를 몇 번 더 쳐다보느라고 다른 겨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는 퇴 하고 침을 뱉는 신용을 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흐뭇하게 여겼다. 가리다는 물었다. 마 총병은 또 어떻게 되었소?